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귀 분석이 뭔지 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된 연속형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독립 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산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독립 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형, 이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1차 함수의 함수식을 표현한 것인데, 이때 y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x는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a가 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나중에 회귀 분석 결과에서 계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수가 이 a의 값인 것이고, 이 a는 결국은 1차 함수의 그래프,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이 일직선 그래프의 이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b는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건데, 이 상수항도 나중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상수항도 통계량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y equal 2x-1이라는 그런 함수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순서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x값에 이게 독립변수의 값인데 독립변수의 값에 1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2 곱하기 1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y값이 1이 나오겠죠. 또 2를 집어넣으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4 빼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무수히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순서쌍을 연결을 하면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 직선이 결국은 1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회귀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함수 관계를 파악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지향점이 되는 거죠.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간단한 1차 함수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순서상으로 있을 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임의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때 x가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y가 종속변수가 되는 것인데, 그걸 순서상에 있는 것을 점으로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 1,1이니까 요쯤에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2,3은 여기에 점이 생길 겁니다. x값이 2고 y값이 3인 점이 생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그래프 위에 표시를 하고 그걸 이어서 선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직선이 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네요. 그것은 여기에 이 기울기 값이 양수이니까 우상향하는 직선이 생길 거고, 음수이면은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직선이 생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영향력의 크기라는 것, 제가 아까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는 거랬잖아요. 그 영향력의 크기는 이 기울기 값이 되는 것입니다. 1차 함수의 기울기 값이 영향력의 크기가 되는 건데,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두 단위 증가하는 거죠. 두 단위 증가하는 것이 이제 기울기 2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추정된 회귀식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완만하게 생겼다면 x가 한 값 증가할 때 y 값은 조금 덜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x가 한 값 증가할 때 덜 증가하니까 영향력의 크기가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이 회기식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기울기가 가파르면은 더 크다, 영향력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친다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렇게 된다면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왜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일차 함수 그래프가 왜 등장하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한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x가 증가하면,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y라는 종속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y값이 만약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 회기식을 이제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할 땐 이렇게 수평으로 일직선인 이제 선이 생기게 되겠죠. 직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 되면요, x가 증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y값은 일정한 값을 취하게 될 거니까 평평한 이 x축과 평행한 그런 이제 직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x가 증가하든 말든 y값이 일정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x가 변하면 y도 거기에 따라서 변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독립변수가 만약에 우울이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고 y가 우울이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 증가하면 우울은 어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증가하면 y가 그 우울이 감소할 경우, 그럴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걸 검증한다 하면은 이렇게 1차 함수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 회귀 분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분석이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계식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 이제 그게 뭐 어떤 이제 수학적 또 통계학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개념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통계 서적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뭐 수식이 등장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왕초보들, 또 이 논문에 대해서 자주 써보지 않은 그런 논문 초보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통계 서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그런 이제 뭐 그 표이고 이제 그래프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귀식 모형은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코딩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코딩을 해서 이제 뭐 회귀 분석도 실시하고 상관관계 분석도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독립변수가 자존감이고 종속변수가 우울이라고 했을 때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조사 대상자였던 사람은 자존감은 4점을 체크를 하고, 또 우울은 2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얻었어요.
또 두 번째 조사 대상자는 자존감을 2점으로 응답하고 우울을 3점으로 응답을 했어요. 이런 자료를 쭉 모아서 그걸 그래프상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점이 표시가 되겠죠. 잔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회기선을 추정을 한 회기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빨간색 점으로 된 이런 점선으로 된 직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선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걸 이제 이런 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제 회귀식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최소 자승법입니다. 이 최소 자승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만큼 이 선하고 요 점하고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한 겁니다. 확대를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점이 하나 표시가 되고, 이 선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이 점과 요 선 사이의 이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잔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잔차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잔차, 이 선의 거리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면은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거리가 2라고 하면 2를 제곱을 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선을 제곱한다라는 소리는 면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면적을 최소의 면적으로 만들게 되는, 이제 각각의 이 점마다 면적이 이렇게 선과 맞닿는 면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각형의 면적. 요 점은 요만큼의 면적이 생길 거고, 이 점의 경우에는 요만큼의 면적이 생길 거예요. 사각형으로. 이런 면적을 다 더해가지고 최소화시키는 그 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소 자승법으로 회귀식 회기식 선을 도출한다. 그래서 회기식 모형을 도출한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최소 자승법이다. 이 자승이란 말이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잔차를 제곱한 게 요만큼의 사각형 면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면적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회기선을 긋는 방법, 그게 최소 자승법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 서적에 이제 여러 가지 수식과 함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수식을 우리가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그걸 뭐 전체 다 파악을 해가지고 회귀선이 결국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구하진 않거든요. 뭐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이 통계학자들이 다 일일이 그렇게 이제 수식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자료의 값을 수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회귀식을 산출했어요. 다 계산을 해서. 그런데 요즘은 뭐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한 자료를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빨리 그냥 이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우리 통계학자가 아닌 뭐 그냥 논문을 쓰는 그냥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뭐 원리를 다 파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강의한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아실 건데,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역량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줄기차게 설명을 드리는데,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관계와 상관관계의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역량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회귀 분석이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뭐 당연히 상관관계 분석이겠죠.
그걸 이제 역량관계로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향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화살표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친다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상관관계를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양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모르겠고, 아무튼 상관성이 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를 한쪽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두 쪽 방향으로 다 향하는 양화살표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뭐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상관관계가 훨씬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관계가 상관관계 안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이제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집합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렀죠.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역량관계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집합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그 역량관계를 분석한 그런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역량관계를 파악한 결과인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역량관계를 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어야 역량관계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역량관계도 생길 가능성이 이제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하고 이런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역량관계도 파악하게 됐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역량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독립변수의 수나 척도, 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회귀 분석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서 한 개일 경우에, 독립변수의 수가 한 개일 경우에, 그리고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제가 여기엔 두 개로 표현을 했는데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고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게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해요. 다중 회귀 분석은 다른 말로 중단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다중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변수의 척도가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등간 척도이거나 비율 척도일 경우에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명목 척도이거나 서열 척도이면,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이거나 서열 척도이면 회귀 분석을 못 하냐? 그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더미 변수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미 변수로 전환을 시킨 뒤에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이라는 그런 방법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 이 통계분석 특강 기초 강의에 제가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관계일 때 선형이라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선형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그걸 또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선형일 경우에 선형이 아니다 이런 소리죠. 선형이 아닐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비선형 관계가 어느 정도 이 단조로운 그런 비선형 관계일 경우에는 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좀 복잡한 비선형 관계라면은 회귀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형 관계가 뭐 조금 단조롭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광고액과 뭐 매출액 간의 뭐 관계의 경우에 있어서요. 이 광고액은 로그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치환을 하면은 이 광고액의 로그 값과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선형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독립변수를 이렇게 로그 값으로 치환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독립변수를 설정을 해서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그런 회귀 분석 방법을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른다 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회귀 분석의 종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구분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단순회귀 분석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단순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는 하나이고 그리고 독립변수의 척도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인 것이고 그리고 선형 관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선형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요, 이제 몇 가지 통계량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R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거, R 제곱값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이제 설명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결정계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지, 대충의 개념은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이 회귀 분석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통계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R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결정계수는 추정된 회귀선이 실제값과 평균 사이의 편차를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추정된 회귀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정도. 여기 보면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래프상에 표시를 한다면 그리고 회계선은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이렇게 추정을 한 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이 뭐 이렇게 이 추정된 회귀선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낸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0에서 이제 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고 바람직한 회귀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하면 R 제곱값도 도출이 되는데 이 R 제곱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고 바람직한 회귀선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분석된 결과를 보면 수정된 R 제곱값도 나와요. adjusted 뭐 그다음에 R square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수정된 R 제곱값은 이 결정계수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독립변수는 뭐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도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다중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독립변수가 많아지면은 이 결정계수 값도 그냥 막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데이터의 수나 독립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보정한 설명력이 수정된 R 제곱값이고 이것을 설명력과 함께 결정계수와 함께 수정된 결정계수도 이제 우리가 통계표에 같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제가 추후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같이 제시해도 되고 그냥 결정계수만 제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면 분산 분석표도 이제 도출이 돼요. 그래서 분산 분석표는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분산 분석표하고 똑같습니다. 뭐 도출하는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비슷한 뭐 형태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혀 있는 통계량을 해석을 할 때는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산 분석표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이 회귀식 모형이 적합한지 그걸 나타내는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출된 회귀식이 우리가 회귀식을 이제 추정을 해서 도출을 한다 그랬죠. 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합도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은 그 뒤에 이제 도출이 된 이 회계식과 관련된 개수나 상수의 통계량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적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합해야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회계식과 관련된 통계값이 유의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논문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회계선의 설명력이 아무리 높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은 일반화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적합한지 회계식 모형이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분산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척도의 종류는 회귀 분석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척도는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회귀 분석의 종류에서 설명을 다시 드렸었는데 이 양적 자료인 경우에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가 다 양적 자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독립 변수가 질적 자료이면 뭐 아예 못하느냐 그건 아니랬죠.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아무튼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가 모두 양적 자료일 때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련된 설문 문항으로 한번 살펴보면 1학년도 1학기 평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점수를 숫자로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 문항은 비율 척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만족하냐, 뭐 대학에 대해서 만족하는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 문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등간 척도가 될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양적 연속형 자료로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종속 변수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척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문 문항을 띄고 있으면은 이런 수집 자료를 가지고 그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단순회귀 분석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기무가설은 뭐 이거는 회귀 분석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변수 x는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무가설인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변수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대립가설을 채택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변수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표기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통계량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비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이고 T 분포를 나타내는 검정 통계량 T, 그다음에 F 분포를 나타내는 검정 통계량 F.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의 그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R스퀘어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설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통계량이다
라는 거고, 이런 식의 통계표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자, 실습을 일단 해보고 분석 결과가 제시된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논문에 반영할 통계표에 어떻게 통계량을 이제 기입을 하면 되는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자료는 이제 그 교육 고용 패널이라는 그런 DB에서 제가 소팅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런 평점이라는 변수가 있죠. 이게 이제 2019년도 1학기 평점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 1학기 평점이 대학 생활에 대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요것은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아까 설문문항 설명할 때 요걸 보고 제가 예시를 든 건데 평점은 비율 척도이고 대학 만족도는 등간 척도이니까 둘 다 연속형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독립 변수로 두고 대학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둔 그런 회귀 분석을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 들어가서 세로로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도표 회귀 모형이라는 이제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조금 이름이 다르게 팝업창의 이름이 다르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SPSS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평점을 제가 독립변수로 설정을 한다 했죠. 그러면 독립변수 창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화살표를 통해서 종속 변수 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회귀 분석을 할 때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종속 변수가 쬐그맣죠. 종속 변수 창은. 그리고 독립 변수 창은 이렇게 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속 변수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창 크기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독립 변수는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된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난 뒤에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입 제거된 변수는 이런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설명을 제가 덜 드렸는데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디폴트 값 입력으로 그냥 해놓고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계 선택, 제거, 후진, 전진 이런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내가 투입된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분석에 반영이 된 것, 분석을 할 때 제거가 된 것, 그걸 이제 이렇게 요런 표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독립변수 하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요거 이 변수가 요청된 변수가 입력되었습니다. 반영되어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입 제거된 변수의 요 산출표는 그런 의미이고 요거는 뭐 크게 그 내용 외에는 별달리 설명드릴 것이 없고 여기에 보면 이제 모형 요약, 분산 분석, 계수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중요한 분석 결과 표가 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R 제곱값, 모형 요약에서는 R 제곱값을 살펴보면 돼요. 이건 설명을 드렸죠, 제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에서는 이 F값과 유의 확률 값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수값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비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베타값, 표준화 계수 베타값, 그 다음에 t값, 유효확률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캡처를 뜬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계표도 띄워놓고, 통계표도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형 요약 이제 분석 결과 표에서는 이 R 제곱값을 반영을 하면 돼요. 어디다가 통계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R 제곱값이 있죠. 여기에다가 0.457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R 제곱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 이제 결과표에서는 F값과 유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F값이 7167.753으로 나왔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주고 유의 확률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분산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 가설이 이렇습니다. 기무 가설이 회귀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이고, 대립가설은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가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유의 확률로 검증된 값이 지금 0.000이잖아요. P값이 0.05보다 작죠?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무가설은 기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05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석 결과도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합하지 않게 나왔으면요. 그러면은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이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분산 분석에 있어서의 회귀 모형 적합도 판단을 이제 검증한 결과는 대립가설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계표에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확률주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산출이 됐으니까 그 값은 0.001보다도 작은 값이죠. 그래서 별표 3개를 여기에 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회귀 개수를 이제 통계표에다 옮겨줘야 되는데, 이 비표준화 계수에 나와 있는 B값요. 이 B값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 베타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 값과 유의 확률을 여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연구 가설은 대립 가설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왔으니까 0.5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평점은 대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회계식으로 제가 줄기차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회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이퀄 대학 만족도가 y가 되는 거고, 평점 이게 독립 변수니까 평점이 x가 되는 건데, 요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1차 함수의 기울기요. 그래서 0.468 그리고 이 상수 값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게 마이너스 0.217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 이퀄 0.468 x 마이너스 0.2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글로 표현을 해보면 y가 대학 만족도니까 대학 만족도는 평점에다가 0.468을 곱한 뒤에 그 다음에 상수값 0.217을 뺀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순서상으로 평점을 이제 1, 2, 3, 4, 5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평점을 1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0.468이 될 거고, 거기에서 0.217을 빼면 0.251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점을 2점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나온 숫자에다가 0.217을 빼면 0.719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을 쭉쭉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순서상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앞서 설명을 드린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점들을 이으면 그게 회기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기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기식을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논문에서 이제 글로 표현을 할 때는 평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대학 만족도는 0.468 단위씩 이거는 증가한다. 여기 지금 기울기 값이 양수 값이죠. 그러면 평점이 증가할 때 대학 만족도도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대학 만족도는 0.468만큼씩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평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대학 만족도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0.468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